사용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도 효소가 입에서 나와서 분해되면서 맛을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냥 가지고 있던 전분질 자체를 술로 만들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효소가 필요한데 이렇게 몰팅 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효소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효소만 나왔다 하면 더 이상 싹 틔우지 말고 우리가 써야 되니까 구워버리는 거죠. 약간 좀 사람 잔인하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베이스 몰트라고 되어 있어서 저 아이는 그렇게 몰팅이 끝나고 나서 거의 살짝 붓기만 한 정도인 거예요. 두 번째의 몰트는 약간 살짝 더 구워준 거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 몰트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살짝 끓여서 다시 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분이 어떻게 보면 카라멜라이징이 돼서 이름 자체처럼 크리스탈처럼 엄청 그 설탕 덩어리처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로스트 몰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완전히 더 고온에 구워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느껴보시라고 지금 그 접시 위에다가 좀 놔드렸거든요. 처음에 맨 왼쪽에 베이스 몰트, 그리고 중간에 어두운 게 로스팅 몰트, 그다음에 세 번째 거가 크리스탈 몰트예요. 근데 검은 색깔의 로스티드 몰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엄청 써요. 이게 그 뭐 커피 약배전, 강배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런 몰트를 가지고 이제 배율을 섞어가지고 맥주를 만드는데요. 로스티드 몰트 같은 경우는 흑맥주를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잠깐 퀴즈? 이 흑맥주에 들어가는 이 로스팅 몰트는 총 몇 퍼센트를 사용을 할까요? 계산식을 해주시면 안 돼요? 업앤다운 해드릴게요. 먼저 네, 60이요. 다운. 50. 50. 21. 1이요? 1? 맞나? 진짜? 어머. 뭐야? 정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써봤자 거의 뭐 최대까지 치면 거의 한 10% 정도인 거고요. 거의 뭐 1에서 5% 사이? 정말 적은 양을 써요. 그래서 모든 맥주가 색깔이 이렇게 좀 진해졌다고 보면 다 그 색깔 몰트를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색이 나는 몰트는 정말 10% 미만으로 조금씩만 사용을 해도 투명한 물에 그냥 검은색 잉크 넣으면 금방 까매지잖아요. 딱 그런 격이에요. 아예 검은 색깔 몰트로만 가지고 만들면 애초에 이건 구워지면서 효소도 다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맥주가 만들어지지도 잘 않고, 맛이 지금 한 알만 씹어도 입안이 엄청 아릴 정도로 좀 쓰잖아요. 그래서 거의 먹을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흑맥주 만들 때는 정말 조금만 사용하고, 거의 모든 몰트는 저 이름대로 베이스 몰트가 거의 정말 베이스로 거의 다 들어가고 전체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보다 조금 덜한 4시 방향의 뭐 토스티한 맛들 이 많고요. 아니면 좀 덜 구워진 상태에 의해서 당연히 그레니한 곡물 자체에 좀 그런 맛들도 많은데, 가끔은 좀 야채 맛 같은 거 날 수도 있고, 맥주 스타일을 구분짓는 재료가 있는데 뭘까요? 호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물? 정답입니다. 물? 효모입니다. 네. 아, 우리가 맥주 무슨 맥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보통 이 스타일을 구분짓게 되는 거는 다 이 효모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이제 효모에 따라서 크게 저희가 3가지 종류로 가장 크게 나누는데 뭘까요? 저요. 네, A. 필스너.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거 에일, 람빅이라는 자연 발효
이 세 가지는 크게 이제 효모 때문에 이런 분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말씀이 많으셨던 에일이랑 라거를 분류를 해보자면 아예 에일 효모가 따로 있고 라거 효모가 따로 있어요. 내추럴 와인에서 신맛이나 아니면 그 쿰쿰한 맛을 본인이 좀 좋아한다 하시면 어차피 같은 방식으로 만든 이 람빅 맥주도 그 맛들을 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추럴 와인은 생각보다 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무슨 맛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맥주 람빅 같은 경우는 이 만드는 그 역사가 훨씬 오래되고 그 맛이 조금 더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런 뉘앙스지만 값이 상당히 와인에 비해서 저렴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 또 할게요. 이분 누굴까요? 정답입니다. 얼굴만 보고 쉽지 않은데 근데 확실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인데요. 이때 1861년에 미생물의 존재를 증명을 했어요. 저온 살균법을 고안을 해서 자기 이름이 붙은 이 저온 살균법도 파스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어디 아프지 않고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맥주에 대한 연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 그 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스승님이시고 맥주를 만드는 건 과연 누굽니까? 오, 이렇게 다들 똑똑하시죠? 보통 그래서 맥주는 양조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양조사는 그냥 그 효모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사람인 거고 일한다고 술이 나오진 않고 효모가 그 당분을 먹고 이제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맥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귀여운 슈거들이 그 맥즙 자체에는 뭐 포도당, 과당, 뭐 이런 메가당 같은 게 있고 거기다 저희가 효모를 넣어주면 효모가 일을 할 때 알코올도 나오고 그때 CO2도 나와서 맥주는 보통 이제 탄산이 있는 그런 알코올 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슈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원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술을 만들 수 있는 당분들의 재료인 건데요. 6시 방향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 있고요. 그 다음에 7시에는 막 감자는 뭐 증류까지 하면 보드카가 되는 거고 홉은 덩쿨 식물입니다. 하루에 몇 센치 정도 자랄까요? 약 25cm 정도 자라요. 이 홉밭은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지주를 세운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줄을 연결을 해놓으면 그 아이들이 이제 하루에 25cm씩 자라서 이제 저렇게 한 8월 정도 되면 엄청나게 커다란 초록색 커튼 같은 느낌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그 덩쿨들을 수확을 해서 맥주를 만듭니다. 우리는 홉의 어떤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걸까요? 아, 네. 네. 우리 저 초록 색깔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싱그러운 초록색 부분. 근데 저게 암꽃이에요. 숲꽃은 아니고. 그래서 홉을 중간에 이렇게 이제 갈라보면 아까 그렇게 탐스러웠던 약간 솔방울 같은 아이를 잘라보면 가운데 엄청 노란 색깔의 그 파우더들이 막 붙어 있어요. 저희는 그 파우더가 필요한 건데요. 그 파우더를 루플린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홉은 보통 아로마 그리고 비터 아니면 그냥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홉으로 보통은 나눠지는데요. 아로마 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로마를 위한 홉이기 때문에 향이 엄청 좋아요. 그 반대로 비터링 홉은 향보다는 좀 같은 양을 썼을 때 쓴맛 내는 게 훨씬 용이한 아이들이 있어요. 과일을 꼭 넣지 않아도 홉 자체에서 그런 향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 정도면 뭐 메론 쓴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나는 그런 맥주가 있는데 메론을 하나도 안 쓰고도 홉만으로도 이런 맥주를 만들 수 있고요. 요즘 다들 뭐 수제 맥주라고 하는 맥주들 간혹 보시면 이렇게 뒤에 그 도수 표기 말고 옆에 IBU라는 표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 그런 스타일의 맥주들은 애초에 홉을 많이 넣기 때문에 쓴맛이 이제 많이 나는 맥주들이고 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쓴맛이 나냐 안 나냐 정도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필스너 우르케는 생각보다 쓴맛이 좀 많이 나는 타입의 술이에요. 그게 IBU가 한 40 정도 돼요. 아니면 가끔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에는 막 60, 80, 100 막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생각보다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어링을 이런 식으로 그냥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먹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도 준비해주신 이 치즈랑 일부러 맥주랑 다 연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맥주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맛을 직접 먹어보면서 뭐가 어울리는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안주 중에 굉장히 아, 네. 골뱅이. 압도적이잖아요. 네, 엄청 압도적이죠. 향이 아주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너무 압도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매우니까 빨리 먹는 오히려 그런 식의 페어링이 되는 거죠. 뭔가 입안을 빨리 씻어주는. 제가 그 공방에서 맥주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 맥주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헬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제일 밝아요. 보통 이제 카스 색깔로 보시면 되는데 카스랑은 이제 좀 다른 스타일의 라거 계열이기는 하고요. 잔잔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맨날 마실 수 있는 그런 데일리한 맥주인 거고요. 그래서 고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밀맥주인데 여기다가 고수씨랑 소금을 넣고 젖산 발효를 해서 약간 새콤하게 먹는 맥주예요. 그게 이제 보통인 고제인데 저희는 그 빵팀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는 그 베이커리에서 이스파한이라는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이 이스파한이라는 케이크는 리치랑 라즈베리 장미를 넣어서 만드는 파운드 케이크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거랑 동일한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고제라는 맥주를 만들었고요. 헤이즈 IPA나 헤이즈 페일에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숙성 중에 있어서 오늘 담아오면 맛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국내 다른 양조장 두 군데 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발리 와인은 와인이 아니고 몰트로 가지고 만든 맥주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저렇게 와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몰트 양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수도 보시면 15도예요. 와인이랑 정말 다름없는 그런 맥주인 거고요. 아주 이제 검은 색깔의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저것도 16도가 지금 넘는 맥주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 몰트 사용도 많지만 오랜 시간 끓여요. 또 약간 조리듯이 또 끓여가지고 만들고 이번에는 저희가 구운 코코넛이랑 바닐라빈을 진짜 많이 넣어서 만들었어요. 사실 이게 이 치즈들이랑 얼마나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도 페어링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혹시 오늘 내가 제일 많이 맞췄다. 그래도 자신있게 손주셨기 때문에 제가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살림의 보탬을